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훌쩍 지나갔지요? 그리고 5월 달 역시 또 새로운 각오로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실 텐데 오늘 첫 시간이 시각장애잖아요. 자료가 저도 만드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이태훈 교수님 강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작년에 하반기에 나왔던 이태훈 교수님 강론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심화 자료로 일단 추출을 해서 자료를 일단 기본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박순희 교수님 사판,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 이해와 교육이라는 사판이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뽑아서 오늘 심화 자료를 만들었는데 심화 자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내일 또 이제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에 대한 자료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점자 규정에 대한 해설서가 카페에 있긴 하지만 그걸 또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만 그 해설서 자료를 나눠 드렸고, 그다음에 그림 자료,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시각장애는 동영상도 많고 그림 자료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 있고요. 심화 자료가 이제 두 개로 들어가는데 그 두 개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태훈 교수님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자료 토대 위에 박순희 교수님 강론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은 박순희 교수님 책에서 저는 점자를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점자에 대한 것은 기존과 똑같고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봤을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과에 대한, 즉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교과에 대한 것을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함께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맹학교에서 지도를 했을 때 맹과 저시력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심화자료 1을 볼 때에도 다 보면 3D 프린터 아니면 3D 펜 혹은 입체 뭐 이런 것들에 관련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제 추후 공부하실 때 이것이 임용 파트에서는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계속 공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시각장애는 아이들과 같이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점자 해설서 같은 경우는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에 있는 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자 해설서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임용과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해설서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해서 볼 거고, 기본적으로는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자료에 대한 부분들 잠깐 이제 안내를 해 드렸고, 저희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파트의 이제 전체 도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강론들이 이제 섞여져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시각장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들은 이제 세 권의 책들의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볼 건데요. 가장 최근에 기출이 많이 출제가 된 것은 이태훈 교수님 강론일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이제 파트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만수 교수님 시각장애와 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기출이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걸 이제 많이 언급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박순희 교수님 책. 그래서 박순희 교수님 책은 우리가 이제 앞표보다는 뒷부분, 그러면 보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박순희 교수님 책에 조금 더 쉽게 설명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었고, 이제 해설 자료를 보다 보면 정인욱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그마 플러스에서 과거 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강론에 대한 해설 자료를 제가 중간중간 읽어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는 파트마다 약간씩은 섞인, 한 권의 책보다는 섞인 이런 책들이 있을 테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강론을 언급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1 에서 3 에서 1, 3 월까지 공부를 한번 돌렸다라는 음 가정하에 "이런 게 있네요."라고 해서 넘어갈 부분들은 저는 넘어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제 정의 파트를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물이 있을 때 우리가 선명하게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줄 건데, 그때는 조명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혹은 안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안구의 운동
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설명하진 않고 우리가 시력, 시야, 색각, 대비감도, 빛과 관련된 감감도, 눈의 운동, 그리고 눈의 운동 안에서 수정체가 조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시력에 관련된 검사, 원거리, 근거리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시야에 대한 검사에서는 중심의 문제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주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검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시각장애 정의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도만 언급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 과거의 기출문제를 저희가 풀 때에는 오히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선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복지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 바뀐 건 이렇게 있네요."라고 제가 이제 언급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교육적 정의 혹은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성취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특수교사 관점에서 저희가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과 저시각 혹은 저시력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고 있고 특히 맹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추후에 지수, 수동, 광각, 전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맹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전맹만 있는 것, 즉 전혀 빛도 느끼지 못한 상태인 전맹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저시각,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 1번하고 2번 파트는 "이런 게 있네요."라고 해서 정의만 간단하게 용어만 간단하게 이렇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매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시각장애 원인과 교육적인 요구라고 하는 파트가 실제 기출하고 어 그러니까 그럼 실제 기출이 이제 과거에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기출이 있을 건데 과거와 현재의 책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저희가 풀다가 "선생님 과거에는 이런 책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중간중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안질환과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만수 교수님 강론에서 기출에서 많이 활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선생님 그래도 기출 문제를 위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과거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수 교수님 강론의 토대 위에 이태훈 교수님 강론들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이 두 권의 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는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외막의 질환이 있을 때, 가운데에 중막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망막이 저희 시험 문제의 단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부터 추체2 영양제까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다 저희가 교육적인 조치를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교육적인 조치를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질환에서 특히 기출 문제 위주로 나온 것들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 암기를 하는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만수 교수님 책하고 이태훈 교수님 책하고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분명히 "아 이거 책마다 다름.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됨." 이런 식으로 좀 적으면서 공부를 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중요한 교육적인 조치 위주로 저는 체크하면서 설명해 드린다는 거. 역시 수정체 질환이라든지 방수에 해당하는 녹내장, 시신경, 그리고 외양근, 굴절 다 이렇게 볼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태용 교수님 강론에서는 농맹 학생을 위한 그러한 여기 보시면 시청각에 대한 질환의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은 아닐 건데 내일까지 그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사실은 그냥 마음을 역시 저는 편안하게 먹고 하기로 했고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마지막 시간에 농맹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태훈 교수님 강론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환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
이 주어지고 이러한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도할 건지 이렇게 새로운 강론을 토대로 문제가 합해져서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농맹에 해당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출문제는 1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질환의 정도까지는 알고 추후에 농맹 학생에 관련된 의사소통 방법들과 연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는 아닌데 잠깐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이번 주에 저희는 학회가 있어요. 정서행동 학회가 있는데 정서행동 학회 그 논문 주제가 다 ADHD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ADHD 보면 최근에는 품행 적대적 반응 장애에서 나왔지만 조금은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ADHD 부분을 조금은 더 주의 깊게 DSM-5라든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논문 주제는 그거였어요. ADHD. 자, 그다음에 시각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 판별은 이제 이태용 교수님 강론으로 제가 근거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형식적인 시각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료를 볼 때에는 겉목표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겉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 관련된 그 행동들을 저희가 관찰하는 것으로 주로 설명을 해요. 그럼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주관적인 성격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형식적인 시각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관찰 땡땡 이런 용어도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겉모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형식적인 시각 검사이구나라고 분석을 조금 할 때 필요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해서 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원거리 시력 검사라고 했을 때는 멀리 있는 것을 보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선생님들은 망원경과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시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확대경과 연결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어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섞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원거리 시력 검사는 추후에 저희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망막색소 변성이라든지 이런 질환들하고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시야에서도 연결될 수 있지만 근거리 시력 검사라고 했을 때는 중심의 암점이 있는 특히 이제 황반 변성 이런 식으로 또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의 물체를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을 멀리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느냐 가까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광학기구인 확대경과 망원경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나머지들은 이런 게 있네요라고 이제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시야 검사가 이제 중요하죠. 시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점에 한 사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물만 선명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고 중심에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부 시야 검사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손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는 또 역시 망막색소 변성이라든지 녹내장 이런 아이들의 진환들이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실제 22년도 유아 문제에서는 녹내장과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심부 시야 손상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심부라는 건 역시 중심이 암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부 시야 손상의 검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 이태훈 교수님 강론을 볼 때 과거와 약간 다른 것은 일단 1~3월에 들었던 선생님들은 A4 용지 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계보기 검사,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A4 용지 검사가 과거의 기출도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유형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력과 시야 검사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학습 미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 묵자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점자 아니면 묵자와 점자를 병행을 할 건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듣기라고 하는 것을 통한 음성적인 자료로 매체를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